2026년 몰랐다간 손해봅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 국민연금 개혁, 주 4.5일제. 올해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뉴스에서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제대로 알고 보니 제 월급, 제 연금, 제 세금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게 됩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은 세액 공제가 늘어납니다. 대중교통도 더 저렴해집니다. 모르시면 그냥 지나칩니다. 손해보십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2026년 달라지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관심 많으실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우리 얼마나 쉴 수 있습니까? 재달력 받으시면 제일 먼저 뭘 체크하십니까? 빨간 날이 며칠이나 되나? 이거 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올해는 휴일이 많나 적나? 이게 1년 기분을 좌우합니다. 2026년 공휴일은 총 118일입니다. 2025년이 119일이었으니까 하루 줄었습니다. 에이, 하루 줄었네. 조금 아쉽죠. 하지만 하루 차이니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설날과 추석입니다. 명절 연휴가 며칠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향 가셔야 하는 분들, 가족들 만나셔야 하는 분들, 연휴가 길어야 여유롭게 다녀오시죠. 2026년 설날은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설 연휴는 설 전날, 설날, 설 다음날 이렇게 3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27일 월요일, 28일 화요일, 29일 수요일이 공휴일입니다. 여기에 주말이 붙습니다. 1월 25일 토요일, 26일 일요일. 그럼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5일 쉽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5일이면 충분히 고향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차 막히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추석은 좀 아쉽습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추석 연휴는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 이렇게 3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24일 목요일, 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이 공휴일입니다. 여기에 일요일이 붙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 그럼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밖에 못 쉽니다. 주말이 겹쳐서 좀 짧습니다. 설날보다 하루 짧습니다. 에이, 추석이 왜 금요일이야? 아쉬우실 겁니다. 추석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었으면 연휴가 5일, 6일이 됐을 텐데.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음력으로 정해지는 거니까요. 그래도 4일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고향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공휴일은요? 궁금하시죠?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에 하루 더 쉬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공휴일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어떤 날이 대체 공휴일로 적용될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3일절이 3월 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니까 대체 공휴일 적용됩니다. 3월 2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럼 토, 일, 월 3일 연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역시 일요일이니까 대체 공휴일 적용됩니다. 5월 4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럼 토, 일, 월 3일 연휴입니다. 광복절이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도 이제 대체 공휴일 적용됩니다.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일요일 쉬고 월요일 쉬니까 연휴입니다. 개천절이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역시 토요일이니까 대체 공휴일 적용됩니다.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일요일 쉬고 월요일 쉬니까 연휴입니다. 이렇게 4번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주말이랑 붙으면 3일 연휴가 됩니다.
계획 잘 세우시면 여행 가기 좋습니다. 국내 여행 가시기에 딱 좋습니다. 2박 3일이면 제주도도 다녀오실 수 있고 부산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면 금요일 하루만 연차 쓰시면 4일 쉬실 수 있습니다. 토, 일, 월 크리스마스, 화 이렇게요. 아니 잠깐, 크리스마스가 목요일인데 왜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목요일이면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 쉬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연차만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 제도가 적용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주말과 겹쳐도 대체 공휴일이 없습니다. 한글날도 10월 9일 금요일인데 역시 대체 공휴일 제도가 적용 안 됩니다. 좀 아쉽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26년도 휴일이 나쁘지 않습니다. 118일이면 거의 3분의 1입니다. 대체 공휴일도 4번이나 있습니다. 달력 받으시면 꼭 체크해 두시고 휴가 계획 미리 세우십시오. 특히 대체 공휴일 있는 날은 여행 계획 세우시면 좋습니다. 항공권, 숙소 미리 예약하십시오. 늦으면 비쌉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습니다. 본격적인 10,000원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시간당 9,860원이었습니다. 10,000원을 턱걸이로 넘지 못했습니다. 140원 모자랐습니다. 아쉬웠죠. 10,000원은 언제 되나?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시간당 1,320원입니다. 드디어 10,000원을 넘었습니다. 320원 넘었습니다. 2025년 대비 460원 올랐습니다. 겨우 460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시면 작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한 달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주 40시간입니다. 한 달은 4.345주입니다. 그럼 월 173.8시간입니다. 아니 잠깐, 계산이 복잡하네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정한 월 환산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일 포함해서 계산하면 월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월 215만 6,880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15만 6,880원인데 편의상 216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얼마였을까요? 월 206만 740원이었습니다. 편의상 206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026년 216만 원, 2025년 206만 원. 차이가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120만 원 차이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최저임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마트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한 달에 10만 원 더 받으십니다. 1년이면 120만 원 더 받으십니다. 생활비에 보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다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직원 1명 쓰는데 한 달에 216만 원 줘야 합니다. 거기다 4대 보험료까지 내야 합니다. 4대 보험이 뭡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거 사업주가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절반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도 절반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부담합니다. 그럼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237만 6천 원입니다. 거의 240만 원입니다. 직원 1명 쓰는데 한 달에 240만 원 듭니다. 작은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이런 곳은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입니다. 매출이 좋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매출이 떨어지는데 인건비는 오르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을 줄입니다. 2명 쓰던 걸 1명만 씁니다. 또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입니다. 8시간 쓰던 걸 6시간만 씁니다. 또는 아예 직원을 안 쓰고 본인이 다 합니다. 사장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 일하십니다. 힘들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항상 논란이 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안 오르면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인건비 오르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양쪽 다 맞는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026년부터 본격적인 만원 시대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1,320원. 꼭 기억하십시오. 최저임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 꼭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받는 시급이 1,320원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급여 명세서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보다 적게 받으시면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법을 어기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350번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전화하셔서 최저임금 위반 신고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안내해줍니다. 신고하시면 조사 나갑니다. 위반 사실 확인되면 임금 체불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분들도 꼭 지키십시오. 최저임금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한테도 미안한 일이고 법적으로도 문제됩니다. 힘드시더라도 법은 지키셔야 합니다. 정 힘드시면 정부 지원 제도 알아보십시오.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직원 1명당 월 얼마씩 지원해줍니다.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하십시오. 최저임금 인상, 2026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크게 바뀝니다. 더 내고 더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부담되시죠? 하지만 한 번에 오르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올립니다. 이렇게 8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리는 겁니다. 갑자기 확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오릅니다. 충격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8년에 걸쳐서 나눠서 올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냐?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월 309만 원입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309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버시는 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보험료를 얼마 내셨을까요? 보험료율이 9%였습니다. 309만 원의 9%는 27만 8,100원입니다. 직장인이시면 본인이 절반, 회사가 절반 내니까 본인 부담은 13만 9,050원입니다. 지역가입자시면 본인이 전액 내시니까 27만 8,100원입니다. 2026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이시면 본인 부담은 14만 6,775원입니다. 2025년 대비 7,725원 올랐습니다. 한 달에 7,725원 더 냅니다. 1년이면 9만 2,700원 더 냅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네, 첫 해라서 그렇습니다. 월 7,725원이면 커피 두세 잔 값입니다. 그 정도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2033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 본인 부담은 20만 850원입니다. 2025년 13만 9,050원에서 2033년 20만 850원으로 올라갑니다. 차이가 6만 1,800원입니다.
한 달에 6만 1,800원 더 냅니다. 1년이면 74만 1,600원 더 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리면 저 손해 아닙니까? 더 내기만 하고 더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더 내는 만큼 더 받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올라갑니다. 소득 대체율이 뭐냐?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더 내지만 연금은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은퇴 전 소득의 절반을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월 300만 원 벌었으면 연금으로 월 150만 원 받습니다. 현재는 120만 원인데 앞으로는 150만 원 받습니다. 30만 원 차이입니다.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월 150만 원이면 기초생활은 가능합니다. 거기다 개인 저축, 개인연금 있으시면 노후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보험료 더 내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보십시오. 은퇴하시면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십니다.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집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예정이었습니다. 기금이 바닥나는 겁니다. 돈이 떨어져서 연금을 못 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2063년까지 늦춰졌습니다. 8년 연장된 겁니다. 2055년에서 2063년으로 늦춰졌습니다. 물론 2063년도 멀지 않습니다. 지금이 2026년이니까 37년 뒤입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도 또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8년은 먼 겁니다. 8년 동안 또 개혁하면 됩니다. 보험료 더 올리거나 지금 연령 늦추거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개혁으로 한 발 전진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2026년 가장 큰 변화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직장인들 가장 좋아하실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 4.5일제입니다. 2026년부터 주 4.5일 근무가 확대됩니다. 주 4.5일이요. 일주일에 4.5일만 일한다고요?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매일 조금씩 일찍 퇴근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일찍 퇴근합니다. 금요일은 평소대로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십니다. 점심시간 1시간 빼면 하루 8시간 일하십니다. 주 4.5일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하루 7시간 일하십니다. 금요일은 평소대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십니다.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은요. 월화수목 각 7시간씩 28시간, 금요일 8시간, 합쳐서 36시간입니다. 기존에는 주 40시간이었으니까 4시간 줄어든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금요일 오후를 쉬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소대로 일하십니다.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합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십니다. 금요일은 오전만 일하고 오후는 쉽니다.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1시 퇴근합니다. 점심 먹고 퇴근하십니다. 하루 4시간만 일하십니다.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은요. 월화수목 각 8시간씩 32시간, 금요일 4시간, 합쳐서 36시간입니다. 역시 주 40시간에서 4시간 줄어든 겁니다. 어느 방식이 더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선호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1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 1시간이 삶의 질을 크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6시에 퇴근하는 것과 7시에 퇴근하는 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5시에만 퇴근해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6시에 퇴근하면 집에 7시쯤 도착합니다. 저녁 먹고 나면 8시입니다. 씻고 쉬다 보면 9시, 10시입니다. 피곤해서 그냥 누워있게 됩니다. TV 보다가 잠듭니다. 하지만 5시에 퇴근하면 집에 6시에 도착합니다. 저녁 먹고 7시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와도 9시입니다.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녁 약속 잡아도 충분합니다.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요가, 악기 연습,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금요일 오후를 쉬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점심 먹고 퇴근하시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쉽니다. 거의 2.5일 쉬는 겁니다. 여행 가기 좋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출발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제주도도 갈 수 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여행 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쉬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회사마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 의견 들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투표해서 결정하거나 부서별로 다르게 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요. 우리 회사도 할 수 있나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가 선택하는 겁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거지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업, 공공기관은 많이 도입할 겁니다. 이미 발표한 곳들도 많습니다. 삼성,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대기업은 직원이 많습니다. 한 명이 쉬어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직원이 적습니다. 한 명이 여러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일찍 퇴근하거나 쉬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듭니다. 교대 근무하는 제조업, 서비스업도 어렵습니다. 주문의 시간 돌아가는 공장은 어떻게 합니까? 3교대, 4교대로 돌아가는데 주 4.5일제를 어떻게 합니까? 병원, 소방서, 경찰서 이런 곳도 어렵습니다. 주문의 시간 운영되는 곳은 적용하기 힘듭니다. 편의점, 마트, 음식점 이런 서비스업도 어렵습니다. 손님은 주말에 더 많이 옵니다. 금요일 오후, 주말에 더 바쁩니다. 그때 직원이 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사무직 위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좋은 직장은 더 좋아지고 안 좋은 직장은 그대로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주 4.5일 일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주 5일 일하고 같은 나라에서 일하는데 차이가 납니다. 불공평하죠.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도 할 수 있게 지원할까? 인력 지원, 예산 지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지원한다든가 비용 보조한다든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행하면서 문제점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것 같습니다. 주 4.5일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혜택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금 이야기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여러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 주목하십시오. 2026년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더 많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 부부, 주말 부부하시는 분들 좋은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어땠냐? 부부가 다른 도시에서 일하면 각자 월세를 냅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월세 내고 아내는 천안에서 월세 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했습니다. 불공평하죠? 둘 다 월세 내는데 한 명만 혜택 받는 겁니다. 2026년부터는 바뀝니다. 둘 다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도 신청하고 아내도 신청하고 둘 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바뀌는 것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자녀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늘어납니다. 교육비 공제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때 꼭 챙기십시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도 있습니다.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입니다. 대중교통 정액권도 전국 확대됩니다. 모두의 카드 꼭 활용하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달라지는 모든 것 다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